작년 7월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버블이었죠. 그땐 누가 봐도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게 버블이냐, 그렇게는 안 봐요. 지금 이미 주가는 이미 버블을 깨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결국엔 근본적으로 숫자 보면 돼요. 요새 2차전지 잘 갑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도 작년에 말씀드렸게 리튬 가격 오르면 된다. 여기서 너무 2차전지 이제는 뭐 더 빠진다, 이걸 걱정할 필요 없고요. 2차전지주 투자 지금 하신다면 안 간 걸 찾으셔야 돼요. 결국 성장은 해요. 우리 전기차 안 탈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못 오른 2차전지 소재나 장비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힌트를 드리면, 네,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모아 전달해드리는 여미도입니다. 오늘도 염승환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 바쁜 와중에 3년 만에 또 책을 내셨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두 번째 버전이네요. 두 번째죠.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우리 주초 애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 이제 그 제목 그대로 좀 초보자 대상을 쓴 건데, 처음 책은 좀 이론서예요. 뭐 예를 들면 PER이면 PER은 이제 이익 대비 시총 몇 배냐 이건데, 여기 있는 PER은 이제 그거보다는 그걸 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실제 내가 투자할 때. 약간 이제 실전서? 그건 입문서고 그 개념을 여기다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서 사례를 굉장히 좀 많이 담아놨어요. 저도 읽었는데 사례가 굉장히 충실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제 투자하실 때 좀 도움될 수 있는 책으로 좀 또 연불리의 꿀팁 이런 게 또 있어서 네네. 우리 주초 여러분들한테는 꼭 읽어야 될 필독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선 금리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지금 한은의 기준금리가 지금 9연속 동결 예상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한 7월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시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아직 금통위가 안 열려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금통위가 조만간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보통 이제 그 통방문이라 그러죠, 우리가. 통화 기록이 이제 통화 정책 이제. 근데 그거에 뉘앙스가 바뀔 때가 이제 뭔가 이제 시그널을 준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이나 그런 것들이 지난번 통방문하고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수 경기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위축된 것 같다. 약간 이제 미묘한 변화들이 이렇게 써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변화가 없으면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내수 경기가. 많이 안 근데 좋죠. 올해 수출이 좋아진다고 해도 하는 입장에서는 물가는 많이 안정화됐으니까 금리 낮추고는 쉽겠죠, 당연히. 근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 문제가 또 있고, 환율이 지금 1330원에서 안 내려와요. 만약에 1200원 중반이면 저는 뭐 한은 총재 입장에서 부담 없이 좀 금리 인하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아직 낮추지도 않았는데 먼저 인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미국이 지금 6월이 가장 유력해 보이죠. 그래서 6월 끝나고 대부분 7월 많이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7월 돼서도 만약에 너무 금리가, 그러니까 환율이 여전히 안 꺾여지고 뭐 물가는 뭐 크게 오를 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또 예를 들면은 내수 경기가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으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수 쪽에 대한 시각이 생각보다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변수보다 환율과 내수에 대한 판단이 그 연준의장의 생각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렇고 좀 내수 경기 여전히 좀 식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언제로 준 거다. 그러면 7월에 할 것 같고.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변수는 많은데 그래도 결국엔 그 과거 경험상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일단은 사이클은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전기차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전기차 업황둔화로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여전히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의견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사님 쓴소리도 좀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작년 7월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버블이었죠. 그땐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밸류였어요. 그 얘기를 하면은 거의 막 이제 매도당할 정도로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 욕을 좀 많이 드셨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분도 의견이 맞았죠. 결론은 맞았고. 근데 지금 이제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뭐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막
4분의 1 토막 네. 난기업들도 많으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게 버블이냐? 그렇게는 안 봐요. 지금 이미 주가는 이미 버블을 깨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버블이라는 걸 논할 단계는 아니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를 잘했냐 못했냐 이걸 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와서.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결국 2차 전지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새롭게 진입하려고. 왜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이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2차 전지를 한번 대응하면 좋을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그럼 결국엔 근본적으로 숫자 보면 돼요. 뭐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그냥 숫자만 보면 됩니다. 요새 2차 전지 잘 갑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도 작년에 말씀드렸게 리튬 가격 오르면 된다. 가장 기본이 리튬 가격 오르면요 다 행복해져요. 그렇죠. 근데 실제 지금 리튬 가격 오르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진짜 주가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자 지표. 왜 그러냐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요 3개월 후에 양극재가 따라가요. 또 그 3개월 후에 배터리 가격이 또 같이 갑니다. 근데 주가는 이걸 미리 다 반영해요. 근데 그 선행 지표가 무조건 리튬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똑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선행하는 게 감산 신호거든요. 감산하고 나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데 주가는 날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각 업종마다 뭔가 선행 지표가 그렇죠. 있어요. 그걸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예. 근데 그게 리튬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오르는데 가격도 오르는데 그 양극재 우리 수출하잖아요. 양극재 수출 물량이 또 증가하고 있어요. 물량이 증가하는 건 수요가 좀 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수출 데이터로 나오니까 투자들이 봤을 때 이제는 믿는 거죠. 이제 2차전지 바닥 아닌가? 이 정도면 다 온 것 같다. 왜냐면 온갖 악재 다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 추세 상승이 나오려면 전기차가 다시 잘 팔려야 돼요. 요건 남았어요. 근데 이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 미국 선거 결과 아직은 또 트럼프도 있고 그 테슬라 주가가 가져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닥은 찍었는데 추세 상승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너무 2차전지 이제는 뭐 더 빠진다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럴 때 좀 저가 매수를 분할로 좀 해보는 것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올랐으니까 예. 지금 하지 마시고 또 다시 빠진다면 근데 항상 매달 나오는 그 수출 데이터 있죠. 리튬 가격이나 우리나라 양극재 이걸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전기차 잘 팔려야 돼요. 미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생각보다 지금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제가 2차전지 보면서 느낀 게 주도주가 바뀌어 버렸어요. 작년에 에코프로였죠. 올해는 엔캠이에요.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올해 하반기에 또 뭐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양극재가 된다 아니면 전해액이 될 거다 이런 고정관념 버리시고 2차 전지주 투자 지금 하신다면 안 간 걸 찾으셔야 돼요. 이미 날라간 거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럼 작년에 에코프로 150만 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회복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엔캠이 한 거의 저점에서 10배 가까이 오른 것도 같은데 이제 와서 엔캠 사는 것도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는 결국 성장은 해요. 우리 전기차 안 탈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못 오른 2차 전지 소재나 장비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힌트를 드리면 전 두 가지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분리막을 좀 봐요. 왜냐하면 엔캠이 간 거는 전액은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생산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 거 쓴다 그러면 보조금 안 줍니다. 그 수혜가 이제 전액이에요. 근데 엔캠이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공급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못 들어와요. 또 한 가지가 분리막이에요. 같이 비슷해요. 근데 분리막은 왜 못 가느냐? 공장이 지금 미국에 없어요. 그 얘네가 지을 겁니다. 그거 신호를 언젠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막은 아직 급할 건 없는데 WCP나 우리나라 SK 아이테크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회사들이 혹시 미국에 증설한다는 신호가 나오면 저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기다려보자. 둘 다 엄청 빠져 있어요 지금 주가들이. 근데 그건 그러니까 무조건 정책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LG엔솔의 그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4680 배터리라고. 그 지금은 2170 배터리 쓰거든요. 원통은 좀 작은 거. 이거 테슬라가 지금 4680 큰 거 만들죠. 요거를 LG엔솔에 주문을 준 것 같은데 8월에 양산 들어간대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4680 배터리 밸류 체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뭔지. 그럼 거기에 LG화학도 있을 거고 그 분리막은 WCP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몇 개 있거든요. 뭐 전해액은 엔캠 같은 거. 근데 이미 엔캠 올랐으니까 그 중에 밸류 체인 중에 안 오른 게 뭔가. 동박은 뭐 SKC가 있을 거고. 이런 게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8월이잖아요. 네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 걸 좀 이제 주가 빠질 때 예. 주목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품 팔아서 공부하면요 다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러네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찾아서 좀 주가가 쌀 때 미래를 예측을 해서 좀 투자하시면 합리적인데 항상 실수하는 게 너무 오를 때 사세요. 항상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4680 배터리 8월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때 막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지표들을 확실히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을 몇 개 체크해서 주가 올라갔으면 하지 마시고 안 좋을 때 공부 미리 좀 해놓으셔가지고 그걸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분할로 하시면 그런 분들 성과 되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성장은 하는 산업이니까 그게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을 해주셔. 10년 넘게 외면받던 이 가치주가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 PBR주가 신고가를 막 기록하고 있고요. 자동차하고 금융주도 이제 강세라고 하는데 오는 26일에 정부의 그 기업 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 이사님의 전망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월요일 날은 증시가 좋았는데 이제 그 기대감으로 26일 드디어 발표하는구나. 뭐 세제 혜택 준다 뭐 이런 얘기 있다 보니까 근데 이미 그 전부터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차익 매물도 나오더라고요. 미리. 뭐 이미 우리 내용도 아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가는 선반영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표되고 나서 뭐 증시가 막 급등한다 이거보다도 그 발표되고 나서 내용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실망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오히려 수혜받는 기업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별로 다르게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요 어쨌든 이제 세론이잖아요. 사실은 발표되는 순간 그러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니까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원래 주식시장의 속성이 좀 그게 워낙 강하니까 근데 그거를 도망갈 게 아니라 이거는 세론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슈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책 발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발표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후속 정책이 나오는 거고 맞아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게 정점이고 끝이면 당연히 이거 끝이에요, 그냥. 주가 측면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나오는 건 큰 그림이고 후속 대책이 아마 꾸준히 전 나올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다면 기대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주의하시고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요. 그냥 무늬만 저 PBR주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단지 그냥 저 PBR주로. 그러면 그거는 진짜 저 PBR이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면 명확해지잖아요, 그림이. 이런 기업들이 수혜 받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지난 주말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세제 혜택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주주환원 하면 그 비용으로 하면은 그럼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생길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주주환원 많이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기업들 흔히 뭐 현금성 자산 많고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가 괜히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가장 큰 수혜자사의 현대차 같아요. 워낙 주주환원도 잘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가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이거 굉장히 저는 배당 분리과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배당주도 안 하려는 분들 이유가 이거 종합과세 한다 뭐하냐. 배당 받아서 뭐해. 2천만 원 이상이면 뭐 그냥 종합소득세 포함돼 버리니까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 고율과세 좀 받잖아요. 그럼 최고세율 적용 그래서 배당 받기 전에 팔아버려요 그냥 오히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율 분리과세를 해버리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배당 투자가 문화가 진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로 들어가면 배당주의 매력이 이제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KT 뭐 아니면 은행 증권주 볼 때 배당주로 인식을 하고 야 저거 1년에 5, 6% 배당 주는데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안 해요. 세금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오히려 그걸 단타를 쳐요. 안 좋을 때 4, 5월에 사요. 그랬다가 배당주인데 배당을 피해서 배당 주기 전에 주가 올라가 있죠. 팔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문제가 굉장히 그런 투자를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의 매도 이슈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을 또 투자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주로 성장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걸 상쇄할 정도의 세제 혜택을 줘버리면 현금이 꽂히는 걸 보고 그 현금이 꽂힌 그 현금이 그 저율과세가 된다. 맞아요. 그러면 다른 바뀌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니까 그러면 배당주들은 그러니까 기존부터 배당 많이 줬던 기업들의 밸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직접 수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나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예. 이 정부 정책에 이 본주보다 우선주가 뜨거워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우선주는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줘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정책은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네네. 조심스럽지만 기대감이 많이 드는 그 정책이 나오고 나서 네. 아마 또 애널리스트분들 하실 일이 그거잖아요. 어떤 게 또 네. 이런 그림을 그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옥석 가리기 네네. 나오지 않을까. 큰일인데요. 그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포함되지 않으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 주가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정부가 공매도 금지 참 그것도 난데없었죠. 네. 근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그거는 사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 그 폐지도 위 여야가 네. 합의해야 되는 건데 또 막 그 얘기를 던졌잖아요. 네. 이런 거보다 저는 이런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물론 이사님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나와서 계속 또 가다듬어야 되는 거고 네. 보충을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야 되는 거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속성이라는 게. 그렇게 잘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자본시장을 위해서 그다음 투자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또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면서 국내 5대 금융그룹의 그 투자 평가 손실이 관련 손실이 지금 최소 1조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손실이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이게 예.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 또 조사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들은 이게 손실이 실제로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로 뭐 말 나온 것처럼 1조 원 손해 본다 이게 아니라 볼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제 요새 왜냐하면 미국 그 상업용 부동산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주가에 당연히 부정적이에요. 불확실하니까. 차라리 확정을 해버리면 그렇죠. 예. 계산이 되잖아요. 아 이거 제외하고도 배당 이 정도 그렇죠. 주겠다. 예. 근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렇죠. 주가에는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얼마 전에 그 미국에 그 지방은행 인수했던 그 은행 하나가 주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이런 이슈들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하셔야 될 게 어쨌든 이거는 좀 저는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예전처럼 좋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미국은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수요 자체가 굳이 뭐 내가 재택근무해도 되는데 근데 일부 이제 뭐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집에서 근무는 싫어하잖아요. 나와라. 밤에도 나와. 제가 회장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특수한 케이스도 있지만 지금 구조 자체가 팬데믹 지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니까 한번 하기는 어려워도 그렇게 한번 했었을 때 효용을 느끼면 되돌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재택근무 했더니 비용이 절감되는 그렇죠. 것도 있어요. 왜 굳이 여기다 사무실 안 만들어줘도 되고 임대 비용이 절감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좀 이거는 저희 그냥 상상인데 비전 프로 때문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니, 왜냐면 비전 프로면 진짜 그거 쓰고 있으면요 굳이 사무실이 필요가 없어요. 혹시 해보셨나요? 아 저는 안 해봤는데 그 영상을 봤어요.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많이 하는 내용 중에 공간 컴퓨팅에 최적화돼 있다. 그럼 뭐냐면 내가 이걸 쓰고 컴퓨터 몇 대를 다 띄워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통화하다가 그러니까 회의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줌 사용하잖아요. 줌보다 훨씬 좋은 거죠. 여러 명의 이런 이제 통화들을 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또 360도로 내가 돌아가면서 화면을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이게 그 공간이라는 건 뭐냐 가상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이 사무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아직은 대중화 어렵지만 애플이 그걸 만들었는데 이대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몇 년 후에는 사무실 수요가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건 저의 그냥 하나의 그냥 내피셜인데 그걸 보면서 하나 좀 저도 비전 프로 보면서 좀 감탄했던 게 그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업용 부동산한테 이게 좋은 일일까? 또 그런 생각도 좀.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생긴다면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예전처럼 늘기는 뭐 여기서 더 나빠진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 원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그리고 위워크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기업도 좀 주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전체가 다 손해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옥석은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부담은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미국의 아주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했었던 선진국의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상업용 부동산이 맞아요.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저렇게 조정을 받고 우리의 근무 환경이 저렇게 급속도로 바뀔 줄이라는 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었어요. 참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입니다.